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몸은 천근만근이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조차 싫은 날이 있죠. 그럴 때면 우리는 흔히 의지가 부족해서야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세우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축축한 솜처럼 무거운 몸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비상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 무기력이라는 마치 고장난 듯 보이는 엔진의 진짜 정체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매번 굳은 결심을 하고도 결국 침대에 파묻히게 되는지 그 비밀스러운 설계도부터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단순히 의지만으로 억지로 몸을 움직이려 할수록 뇌는 더욱 강력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특별한 뇌킹법을 알게 되면 단 1%의 의지력도 사용하지 않고 뇌가 스스로 시동을 걸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우리 몸 깊숙이 숨겨진 신경 시스템에 있습니다. 우리를 멈춰 세우는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흔히 무기력을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방전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릅니다. 무기력은 사실 뇌가 당신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누른 비상정지 버튼에 더 가깝습니다. 이는 마치 과부하가 걸린 전자제품이 스스로 손상을 막기 위해 전원을 차단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강제로 모든 활동을 멈추고 휴식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뇌과학적으로 배측 미주신경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우리 몸에는 위협을 인지했을 때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도록 만드는 투쟁도피 스위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커지면 뇌는 아예 얼어붙기, 프리즈, 모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마치 사자 앞에서 죽은 척하며 숨을 죽이는 초식 동물처럼 말이죠. 당신의 뇌 또한 지금 세상이라는 거대한 포식자 앞에서 죽은 척하며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숨죽이고 있는 중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겁에 질려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잔뜩 웅크린 작은 강아지처럼요. 이것은 당신이 겁이 많거나 나약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본능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스스로에게 미안해하거나 자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저 온 힘을 다해 살아남으려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뇌의 입장에서 보면 24시간 내내 비상사태가 지속되는데 이를 온전히 견뎌낼 수 있는 생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갓생을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불안감이 뇌에 끊임없는 공격 신호로 입력됩니다. 이는 마치 매일 밤 사자에게 쫓기는 꿈을 꾸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가 결국 무기력이라는 두터운 방패를 들고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방패 뒤에 숨어 지내야만 하는 걸까요? 뇌가 스스로 내린 명령이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비상정지 버튼을 다시 올리는 방법을 알면 됩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정확한 신호를 보내주면 뇌의 모든 셧다운 상태는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핵심은 억지로 뇌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뇌를 충분히 안심시켜서 스스로 굳게 닫힌 문을 열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의 뇌는 지금 잔뜩 겁을 먹고 방 한구석에 웅크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다가가 애 일어나지 않느냐 고 소리를 지르거나 채찍질을 가한다면 아이는 더욱 깊은 구석으로 숨어버리겠죠. 지금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혹독한 자책이 바로 그 채찍질과 다름없습니다. 아이를 달래서 스스로 밖으로 나오게 하려면 먼저 따뜻한 말과 함께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무기력의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막연했던 공포는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뇌를 한계까지 몰아붙이게 되었느냐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같이 완벽한 하루를 계획하고 또다시 실패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주범이 사실 당신이 자랑스럽게 세운 완벽한 계획표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한국 사회에서 갓생이라는 말은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훈장처럼 사용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하며 심지어 분 단위로 계획을 짜는 삶을 누구나 선망하고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계획표가 사실은 당신의 뇌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뇌는 우리가 세운 그 거창하고 이상적인 목표들을 성장의 기회가 아닌 오히려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계획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매우 섬세하며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과도한 업무를 무작정 던져주면 전전두엽은 순식간에 과부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때 우리 뇌의 비상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뇌는 즉시 복잡한 논리적 사고를 멈추고 마치 석기 시대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원시적인 생존 본능 모드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사자에게 쫓기는 절박한 상황에서 미적분 문제를 풀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뇌의 에너지 대사 효율입니다. 뇌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 모든 행동에서 가성비를 철저히 따집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은 거창하고 비현실적인 계획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심각한 자원 낭비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고사양 게임을 돌리려 하는데 배터리가 겨우 1%만 남아있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기기는 이내 뜨거워지고 화면은 뚝뚝 끊기다가 결국 강제로 꺼져버릴 것입니다. 즉, 무기력은 당신의 에너지가 바닥나서가 아니라 내가 에너지를 꺼내 주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뇌 속의 속삭임은 사실 뇌가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보내는 일종의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혹시 실패했을 때 느낄지도 모를 처참한 자괴감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뇌의 모든 기능과 에너지를 꽁꽁 묶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은 메모지를 보며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그것은 당신이 나태해서가 아니라 이미 당신의 전두엽이 백기를 들고 항복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뇌 입장에서는 100점이 아니면 모두 0점이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가 가장 안전한 선택이거든요. 뭐 아니면 도라는 생각은 사실 뇌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선택한 가장 지독하면서도 효과적인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이러한 인지적 마비 상태에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멍하니 시간만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비 상태에서 유일하게 손을 뻗는 도피처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침대 옆에 놓인 스마트폰이죠. 혹시 지금도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위로 올리며 스크롤하고 계신가요? 그 행동이 사실 당신을 더 깊은 무기력의 수렁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꼼짝도 하기 싫어서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몸은 더 무거워지고 정신은 더욱 피폐해지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에너지는 충전되지 않고 오히려 바닥을 드러내는 걸까요? 이는 단순히 휴식의 질이 낮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디지털 마약이라 불리는 도파민에 하이잭당했기 때문입니다.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처럼 짧고 강렬한 자극들은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너무나 손쉽게 장악해버립니다. 우리가 화면을 위로 올릴 때마다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행동의 진정한 연료가 아니라 오히려 뇌 기능을 마비시키는 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무기력할 때 우리는 흔히 보상 심리로 자극적인 영상을 찾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재밌는 거라도 보자는 마음이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는 굶주린 사람에게 사탕만 계속 먹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탕을 먹으면 잠깐은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결국 영양 불균형으로 몸은 더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뇌의 도파민 수용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강한 자극이 쉴 새 없이 들어오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용체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하향 조절, 다운 레귤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자극에 아주 무뎌지는 겁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맛있는 음식을 먹어버려 이제는 그 어떤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된 혀처럼요. 어제는 재미있던 영상이 오늘은 시시해지고 더 강렬하고 자극적인 것을 찾아 계속해서 손가락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뇌라는 방에 스피커를 틀어놨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아예 귀를 막아버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정작 우리가 진짜 행동해야 할 때 필요한 작고 은은한 소리, 즉 일상의 소소한 성취감이나 잔잔한 즐거움에서 오는 도파민은 이제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때 나오는 미세한 도파민으로는 뇌가 꿈쩍도 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의지력이 마치 종이장처럼 얇아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가 이미 고용량의 도파민에 중독되어 일상의 낮은 자극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무기력할수록 스마트폰에 더 깊이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이 다시 더 깊은 무기력을 부르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누워있는 동안 당신의 뇌는 쉬는 게 아니라 마치 도파민이라는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고문당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정신적인 에너지가 바닥났으니 당연히 몸을 일으킬 힘도 없을 수밖에요. 도파민이라는 귀한 연료가 엉뚱한 곳에서 모두 타버렸으니 정작 움직여야 할 때는 연료 부족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디지털 늪에서 허우적거려야만 하는 걸까요? 고장난 보상 회로를 다시 정상으로 돌릴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고장난 보상 회로를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 뇌의 시동을 강제로 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물리적 해킹 기술을 통해 우리는 뇌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복잡한 명상이나 엄청난 결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망설임이라는 덫에 걸리기 전 아주 찰나의 순간을 공략하는 전략이죠. 많은 분이 의지력을 마치 근육처럼 생각합니다. 많이 쓰면 지치고 아껴 써야 하는 한정된 자원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의지력은 근육이 아니라 데이터에 가깝습니다. 우리 뇌에 어떤 입력값을 넣느냐에 따라 출력값이 결정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무기력은 뇌가 할 일이 너무 많다 혹은 위험하다는 데이터를 입력받아 출력한 결과값일 뿐입니다. 단순히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니라 뇌에 입력되는 데이터 자체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치트키가 바로 5초 카운트다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파이팅을 외치는 기합이 아니거든요. 뇌의 연산 체계를 강제로 가로채는 강력한 해킹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망설이는 그 순간 뇌는 즉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수십 가지 이유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은 습관이 되어 결국 우리의 행동을 멈추게 만들죠. 5, 4, 3, 2, 1초이라고 숫자를 거꾸로 세는 행위는 바로 이 망설임 습관의 회로를 물리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숫자를 거꾸로 세면 뇌는 본능적인 반응을 잠시 멈추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을 즉시 가동시킵니다. 본능이 지배하는 변연계에서 이성이 주도하는 전두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찰나의 순간인 거죠. 이것은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버벅거리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하고 새로운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로켓을 발사할 때의 카운트다운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아무리 연료가 충분히 채워져 있어도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는 한 그 거대한 로켓은 영원히 발사대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5, 4, 3, 2,
1이라는 단오초의 짧은 시간은 우리의 뇌가 이런저런 변명을 만들어낼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일단 몸을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이 행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행동이 생각을 바꿀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죠. 만약 동기가 생기면 움직이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면 그제야 나무를 넣겠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비논리적입니다.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먼저 나무를 넣고 마찰을 일으켜야만 하는 법이죠. 이 5초 카운트다운은 바로 당신의 뇌에 필요한 마찰력을 제공하는 강력하면서도 즉각적인 도구입니다. 내일부터는 꼭 갓생을 살겠어 라는 다짐 대신 오늘 밤 침대에 누워있는 바로 이 순간 5, 4, 3, 2, 1을 세며 벌떡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늘 당신의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을 꺼실 구석 가방 깊숙이 넣어버리세요. 그 순간 들리는 부스럭 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보세요. 그 소리가 당신의 뇌에 보내는 첫 번째 안전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5초의 힘으로 몸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 각성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침대로 향하게 되는 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의 각성 상태가 순식간에 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스탠퍼드 대학교의 저명한 뇌과학자 앤드류 허버먼이 제안하는 아주 놀라운 신체 해킹법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눈은 뇌의 일부가 몸 밖으로 돌출된 유일한 기관인데 이 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뇌의 모드를 단 10초 만에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면 아마도 시야는 넓고 흐릿하게 퍼져 있을 겁니다. 멍하니 천장을 보거나 의미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넘길 때 우리의 시야는 파노라마 모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뇌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은 자연스럽게 휴식과 이완 모드로 고정되죠. 무기력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이 넓은 시야를 의도적으로 좁혀 뇌에 전투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를 시각적 집중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원리는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벽에 붙은 작은 점이나 모니터의 한 글자 혹은 볼펜 끝과 같이 아주 작은 대상을 하나 정하세요. 그리고 그 대상을 30초에서 1분 정도 숨가쁘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화면에 보이는 이 점을 30초만 뚫어지게 응시해보세요. 눈을 깜박여도 괜찮지만 시선은 절대 대상에서 떼지 마세요. 느껴지시나요? 몸의 미세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는 것을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뇌가 잠에서 깨어나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이렇게 시야를 한 곳으로 좁히는 순간 뇌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는 집중력과 각성을 담당하는 핵심 신경 전달 물질로 뇌가 즉시 경계태세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흐릿했던 카메라 렌즈가 초점을 맞추기 위해 징하고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신은 선명해지고 몸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하면서 무엇이든 움직일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마음을 먹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물학적인 시스템을 강제로 가동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집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주변 환경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뇌의 엔진을 예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프로토콜의 핵심은 생각보다 몸의 반응이 먼저라는 사실을 영리하게 이용하는 데 있습니다. 무기력이라는 짙은 안개를 눈의 초점이라는 강력한 빛으로 걷어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의 투자만으로도 뇌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예리한 포식자처럼 최고조의 집중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뇌의 출력을 최고조로 높여 놓았다고 해서 그 상태를 하루 종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이 여기서 큰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한번 흐름을 탔을 때 끝까지 가보자 며 무리하다가 결국은 다시 번아웃의 늪에 빠지곤 하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지속의 비밀은 역설적이게도 완벽하게 끝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은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멈추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우리는 흔히 어떤 일에 몰입했을 때 끝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다음날의 의욕을 미리 끌어다 쓰는 미래 도둑질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에너지를 100% 다 써버리면 내일의 뇌는 그 일을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뇌는 완결된 일보다 중단된 일을 훨씬 더 생생하게 기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이가르닉 효과, 지거닉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뇌는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해 일종의 인지적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죠. 마치 모든 전구를 다 끄지 못한 집처럼 뇌 한쪽에서 계속 불이 켜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현상을 영리하게 이용하면 무기력한 내일의 나를 강제로 책상 앞에 앉힐 수 있습니다. 바로 가장 몰입이 잘 되고 일이 술술 풀릴 때 의도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정확히 70% 정도 지점에서 멈춰보세요.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이고 당장이라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 짜릿한 순간에 펜을 놓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미완성 루프에 빠지게 되고 이 찜찜함을 해소하기 위해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일로 달려가고 싶어 하거든요. 이는 드라마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클리프행어로 끝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인공이 문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 화면이 암전되면 우리는 다음 해가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죠. 바로 이 클리프행어 전략을 당신의 삶에 도입하는 겁니다. 만약 오늘 에너지를 100% 다 써버린다면 뇌는 그 일을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다음날 뇌가 그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어제의 피로감이 먼저 떠올라 무기력의 방패를 다시 들게 되죠. 70%에서 멈추는 것은 뇌에게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정교한 설계입니다. 완벽하게 끝내려는 우리의 본능을 배신해야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성공이 가능해집니다. 끝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일의 나가 가장 쉽게 이어받을 수 있는 지점을 선물로 남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뇌 시스템을 해킹하여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인 방법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뇌를 파괴하는 습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스스로에게 난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으셨나요? 그 말이 왜 당신의 뇌에 어떤 물리적인 상처를 입히는지 아시나요? 무기력에 빠진 자신을 보며 난 정말 쓸모없다 거나 왜 이 모양일까라며 스스로를 몰아세운 적이 많으시죠? 우리는 이런 자책이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이건 사실 뇌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것과 똑같은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뇌 안에는 전대상회, 엔티리어 싱귤리트 코어텍스라는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느끼는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곳인데 놀랍게도 자책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느낄 때도 똑같이 활성화됩니다. 즉, 당신의 뇌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말들을 물리적인 타격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당하는 뇌가 어떻게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뇌는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더 깊은 무력감 속으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스스로 시스템을 꺼버리는 건데 이것이 바로 무기력의 또 다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얼굴입니다. 비유하자면 발목이 삐어버린 선수에게 왜 뛰지 못하냐 며 발등을 걷어차는 감독과 같습니다. 선수는 아파서 더 뛸 수 없게 되고 감독은 화가 나서 더 세게 걷어차는 최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좋은 기술이나 계획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채찍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책을 멈추는 것은 자신을 오냐오냐하며 응석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부상 부위를 치료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가장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선택입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전대상회의 통증 수치는 눈에 띄게 낮아지고 이때 비로소 뇌는 여유를 되찾습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은 단순히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라 뇌에 공급하는 영양제와 같습니다. 뇌가 안전하다고 느껴야만 아까 우리가 배웠던 도파민도 전두엽의 기능도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공격하는 칼을 거두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최적의 작업실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하나 바꾼다고 인생이 달라질까? 하는 의심이 드시죠? 사실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환경인데 과연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강인한 의지만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이것은 아주 오만한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는 지독한 구두쇠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뇌는 의지력을 쓰는 것을 무척 싫어하고 가능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꿔야 할 것은 굳건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마음은 날씨처럼 변덕스럽지만 환경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며 우리를 안내하는 든든한 지도가 되어주니까요. 의지는 믿을 게 못 됩니다. 환경이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방 구조부터 바꿔보세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눈앞에 치킨을 두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순간 뇌는 이미 그것을 먹는 상상을 하고 도파민을 뿜어내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반대로 아예 눈에 보이지 않게 치워버리면 뇌는 그 존재를 금방 잊어버리고 평온을 되찾습니다. 무기력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방을 뇌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무결점 벙커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3가지 환경 설계 원칙을 알려드릴 테니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유혹을 시야에서 완전히 격리하세요. 스마트폰이라는 도파민, 괴물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폰을 다른 방, 가방 깊숙이 내어두고 오세요. 폰이 사라지는 그 찰나, 뇌는 비로소 외부 자극으로부터 안전해졌다는 신호를 감지하며 복구 모드로 전환됩니다. 핵심은 수고로움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가지러 가기 귀찮게 만드는 그 물리적인 장벽이 당신의 의지력을 대신해 유혹을 원천 차단해 줄 겁니다. 이것이 의지력을 단 1%도 쓰지 않고 중독을 이기는 가장 경제적인 뇌 해킹입니다. 두 번째, 시작의 단계를 1단계로 압축하세요. 아침에 운동을 가기로 했다면 운동복을 미리 머리맡에 챙겨두고 운동화는 현관문 바로 앞에 두는 겁니다. 잠에서 비몽사몽인 상태에서도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죠. 공부를 해야 한다면 책상 위에는 펼쳐진 책과 펜 딱 하나만 두세요. 앉자마자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를 없애버리면 뇌는 고민할 에너지를 아껴서 실제 행동에 쏟아붓게 됩니다. 세 번째, 디폴트 값을 아예 바꿔버리세요. 침대에 누워서 폰을 보는 것이 여러분의 기본 설정이라면 그 설정 자체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세요. 침실에는 충전기를 아예 두지 마세요.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공간으로 뇌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책상 앞에 앉으면 자동으로 타이머가 돌아가게 만들거나 시원한 물 한 잔이 항상 준비되어 있게 하세요. 환경이 당신을 대신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디폴트 값을 조금만 바꿔도 삶의 방향과 궤적은 놀라울 만큼 새로운 길을 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부족한 의지력을 탓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뇌는 결코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환경이 필요했을 뿐이죠. 오늘 함께 나눈 뇌과학적 원리들을 하나씩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무기력했던 일상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기력이라는 짙은 안개를 걷어내고 다시금 삶의 선명한 빛깔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제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뇌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고 놀라운 잠재력을 지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도구임을 늘 마음속에 새겨두셨으면 합니다.
거창한 성취만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단 5초의 카운트다운과 함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그 작은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무기력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당당히 첫 균열을 만들어낸 위대한 첫걸음이니까요. 어쩌면 당신의 뇌는 효율적인 환경과 더불어 자신을 믿어주는 안전한 울타리, 그리고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간절히 기다려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의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동료가 되어 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눈의 심리학이었습니다.